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탄핵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입장까지 직접 들어봤죠. 오늘은 국회의원 4명, 제주도의원 1명을 가진 진보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도당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그런가요? 네, 고생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밤마다 아주 즐겁습니다. 네. 진보당이 사실 일찌감치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다른데 네. 이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한 배경 이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볼 땐 지난 8월 20일 날 원내정당 중에 처음으로 퇴진 당론을 공식 채택을 했었거든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네. 4월 달 총선 결과를 놓고 보시면 야권 승리, 윤 대통령 참패.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평가 이걸 하셨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25차례에 걸친 거부권, 야권에 대한 노골도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그대로 가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국정을 운영할 것 같다 하고 심사숙고 끝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2년 만이긴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론에 따라서 아마 진보당 제주도당이 국민투표 운동을 진행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투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한 겁니까? 저희가 국민투표 운동을 10월부터 하게 됐는데요. 네. 국민투표는 한마디로는 국민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현재 시국 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국정농단이 심각하기 때문에 퇴진에 대한 찬반 투표 그리고 퇴진 이후에 보다 나은 사회, 더 인간다운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의 과제 10가지를 놓고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투표 용지로 하는 투표였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보니까 4,543명.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500여 명이 42일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사실 우리 제주도 주민청원조례를 하면 1,030명을 넘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냥 단순 서명 운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투표 행위를 한다는 점 그리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정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좀 쉽지 않은 투표였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많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많은 수십만 명이 참가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투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떨쳐나서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지난 여름 내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정치를 바로잡는 주권자다운 주인공으로 나서게 하자는 의미가 사실 국민투표 운동에 담긴 뜻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거 다른 결의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탄핵 운동에 관련해서 소수 정당들 보면 이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지금 원내 정당으로 묶여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는 원내 정당이니까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서 좀 진보 정당들이 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맞지 않겠냐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왜 같이 연대 활동 안 하시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내 정당이 된 이후에 그 정당들과 연대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현재는 아무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파의 문제, 정당의 문제, 정치 성향의 문제, 지역, 성별 이걸 다 뛰어넘어서 지난 한 40여 년 동안 87년 이후에 만들어 온 민주공화정 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제 정치 권력자의 행태에 대한
저항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파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흔한 말로는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켜온 초정파적인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운동이다. 그래서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연대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연락이 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서로 적극적으로 서로 먼저 연락해서 한번 좀 같은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만 예.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비상계엄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지적이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일단 헌법 위반의 제일 큰 것은 당연히 내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것처럼 외란죄까지 겹쳐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불법적인 계엄의 요건을 갖추려고 했던 음모가 폭로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어제 밝혀진 것처럼 국무회의의 의결 절차, 이른바 부서, 네. 즉 서명하는 절차까지도 완전히 생략돼 버린 절차상 하자까지 드러났고, 그다음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이른바 계엄령 해제에 관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항을 군대를 투입해서 무력으로 진압 해체시키려고 했던 그 정황이 속속들이 다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내란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뚜렷한 정황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외란죄까지도 해당한다는 것은 당한다는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등을 사실상 무혐의 처리해 왔던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현재 탄핵의 요건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도 좀 상당한데 뭐 제주에서도 좀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그 박근혜 탄핵 당시의 촛불 집회하고 네. 최근에 이 집회 어떤 게 다르다고 현장에서 느끼시나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 50대 중반이긴 합니다만 민주화 운동한다고 평생 살아오긴 했습니다만 요즘 아이돌 노래를 몰라요. 아, 예, 예. K-pop 음악.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서 아주 힘듭니다. 요즘은 그 집회장을 채우고 계신 분들은 젊은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이 그 표결 불성립되던 그날 제주에서는 3,500명이 모였거든요. 네. 그중에 약 4분의 3 가까이가 10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하고 달라진 것은 젊은 세대가 탄핵 운동의 주역이 됐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 운동의 세대 교체, 그다음에 신구 세대의 융합형 촛불 집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방식은 80년대부터 내려오던 이른바 민중가요, 예, 운동권 가요라고도 불리는 민중가요가 주종을 이루는 빨간 머리띠가 아니라 아이돌 응원봉, 야광봉 이런 것이 없으면 촛불 집회를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그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촛불 집회가 즐겁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트가 넘치고요. 어제 그 많은 사람들 주목받았던 그 자기가 직접 써온 팻말이 있었는데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떤 10대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사 4등급인 나보다 윤석열이 역사를 더 모른다.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뭐 이런 팻말을 들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이 응원하고 있고 아끼는 아이돌을 얘기하면서 아이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흥겹고 즐거운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밝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농담처럼 K-pop 모르는 저희 세대는 그 집회 참가하기 어렵겠다고 농담을 했더니 스크린에 가사 다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2차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 포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현재는 탄핵이 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8월 말부터 준비해서 사실은 계엄령이 있는 날 아침에 중앙당 회의가 있어 서울 갔었는데 45인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 계엄령이 발동된 거였습니다. 12월 4일 날 야 6당 190명이 탄핵에 찬성하게 되고
현재는 몇 석이 부족하다 이러지만 뭐 우리 국민들도 잘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철옹성 같이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걸 이젠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 가결을 만든 건 결국 광장의 힘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키는 좀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염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한자말이긴 한데 부끄러움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일관되어 왔던 저희 정당 정치가 갖는 약점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은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는 진보, 개혁, 보수를 막론하고 함께 합의된 사회적 합의이고 사회적 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폭력적으로 짓밟으려고 했던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 지금 현재는 말로는 위헌적 계엄령이었다라고 하면서 탄핵은 반대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얘기를 용납할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각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탄핵운동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탄핵과 관련해서 다른 말씀보다 죄송합니다. 비록 적은 정당이긴 하지만 정치가 제 역할을 좀 더 빨리 좀 더 힘있게 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없도록 했을 텐데 저희 진보당도 앞장서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명령 앞에 저희 진보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는 제주도를 어렵게 만들어왔던 제2공항을 불복한 다시 말하면 제2공항 문제가 제주도에 다시 불거진 건 윤석열 정권 때문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 도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제주도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진보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